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누리기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춥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낫긴 한데요. 어제는 영하 12도였대죠. 하지만 지금은 영하 9도, 8도, 7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랍니다. 여러분들 옷 꼭 잘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쇼미더 민심 하는 날이죠. 조수진 변호사,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쇼미더 영심, 재미로 보는 여론조사 한번 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뉴스마트 멤버십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 진행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뉴스마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뉴스인사 프라임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 시간에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면요. 한 분을 추첨해서 주얼리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진행합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도 만나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일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죠.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순딩이 박 기자님 환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우선 그 학생 인권조례 폐지, 제동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도 있고요. 예, 우선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지금 제일 큰 관심사인데요. 네. 여전히 1순위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사실 어제가 한 장관의 대관식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관식이요? 예, 이제 보다 이제 강력한 추대를 할 거다 이게 이제 여당은 그런 추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대관식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관식이라니요? 황제도 아니고. 여당 쪽에서 대관식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일부러 이제 원내만 하는 의원총회가 아니라 원외까지 포함하는 이제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좀 한 장관에게 보다 유리한 여론, 그리고 우리가 좀 밀어주는 분위기를 받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국면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한 장관도 어제 외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추대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분위기까지 보여줬는데요. 진짜요? 근데 막상 이제 그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제 한 장관의 추대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한 장관이 절반 이상을 어제 여론 얘기 들어보면 대세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장관으로는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 반발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을 추대하려는 측이 내세우는 것은 다른 후보를 대비해 참신하다는 겁니다. 젊고 청년이나 여성 등 다른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유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맞는가라는 의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선거판에서 중요한 전략 전술을 모르니 선대위원장 정도가 적절하지 비대위원장으로는 오히려 선전 수준을 다 겪은 원희룡 장관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 장관이나 김한길 위원장이나 또 다 약점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TV조선에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띄워주는 것도 있었네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원래 보수 정당이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했단 말이에요.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당명도 빨리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제 TV조선이 단독 타이틀을 달고 윤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향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인 멘트를 했다는 건데요. 이제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상황을 잘 돌파하지 않겠냐.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일단 네. 얘기 전체를 보면은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이 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걸 또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 이렇게 표현한 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윤석열 아바타라는 그림자를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벗겨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그냥 이 사람을 시켜주라. 이런 좀 암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국힘이 지금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친이, 친박, 세복의 뉴라이트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대로 뭉치지 못하면서 당 안에서 자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 습관적으로 용산에 기댄 거 아니냐. 이렇게 윤심 때문에 지금 상황이 초래됐음에도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혁신 없이 또 정치 신인 한동훈의 개인기에 기댄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의 개인기에 기댈 것으로 보인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내 말 가장 잘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아바타라는 이런 오명을 좀 벗어주려고 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오명을 씌워주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소식도 한번 얘기 들어보죠. 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던 학생 인권조례 폐지 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면서요? 예,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와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데요. 국힘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도 김영기 의장이 주민 발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곧바로 공대위와 정규조는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이제 폐지안 처리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멈추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도 매일 1인 시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번 판결은 이제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또 이제 주민 발의한 폐지안을 막더라도 의원 발의로 또 이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충남에서도 이제 주민 발의는 막혔지만 의원 발의를 통해 결국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처음으로 폐지가 됐는데요. 네.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학생 인권 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 말고 학생 책임 강화해야. 정작 보수 언론이나 동아일보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겁니다. 일단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보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요. 학생의 책임 조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면 될 일을 이제 폐지하는 거는 이제 인권 교육을 포기하고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균형 잡힌 인권 교육 앞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 모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동아일보가 한 말입니다. 그래요. 요즘 동아일보 사설이 읽을 만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미가 심장합니다. 학생 인권조례, 교권 내세워 폐지하지 말고 학생 책임을 강화해라. 결과론적으로 교권 추락하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생방송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다고 합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고요. 39만 원에 2박스 드리는데 사은품까지 합치면 한 박스에 15만 원꼴입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드리는 셈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 막 한 1000년은 수련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자, 겨울맞이 이벤트로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도 특별 증정합니다. 12월 31일까지라고 하고요. 이 한 박스는 45일치라고 하네요.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치시면 됩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원래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이어야 되는데 아직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착을 안 하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하고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에 새벽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검찰의 그 특수수사의 원칙을 좀 벗어난 면이 있어서 사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좀 일정 부분의 그런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의외로 구속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액수가 많고 해서 좀 중대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한 1억 원을 후원했다라는 분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증거 인멸, 뭐 증인 포섭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한 걸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송 전 대표 이외에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뭐 이정근 부총장이라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범들 간에 분리가 돼 있어서 불구속 수사 내지는 또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수사의 원칙을 고려할 것으로 봤었으나 결국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더 높이 본 거 아니냐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 4월이었나요? 무소속 윤관석 이상만 의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이제 본격화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송 전 대표 신병이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었다. 아까 소명되었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안이 또 중대하다.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음료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거의 넌 유죄다 이렇게 말한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신병을 확보를 했고 사실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가장 주된 역할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지금 그 돈봉투라는 것이 어디까지 살포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신 구속을 통해서 구속 수사는 또 상대적으로 시일을 빨리 진행을 해서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모든 그 돈봉투 살포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시를 했고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6,650만 원을 살포했다. 여기에 이제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 6,65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7억 5천만 원 상당 되는 돈이 또 추가로 지금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범죄를 수사했다가 이제 확대돼가지고 또 다른 B라고 하는 범죄가 얘기되는 건데,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뭔가 고핵심적인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연결해가면서 사람을 구속하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특수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민주당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관련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이것이 과거로 또 기억을 상기해 보면 적폐 수사할 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어떤 범죄의 거학도 척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 절차까지도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통제하는 권한을 법원에다가 우리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특수사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관련자들에 대한 뭐 포섭 가능성,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 봐서 결국 구속을 했으니까요. 저는 구속수사의 또 원칙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이 사안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려면은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특수사 원칙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검찰 그러니까. 자체가. 근데 사실은 또 하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영장 전담 부장이 유창훈 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한 이후에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부적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법원 내외적으로도 좌빨이다 내지는 뭐 정치 성향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되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 가처분 사건을 제가 대리를 했을 때도 네. 같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압박을 심하게 하면은 판사가 논리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법관이 내린 결정은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나의 뭐 영향을 굳이 뽑자면은 최근에 대법원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또 판사들도 어쨌든 인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법부 내부에서는 그런 좀 기류의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영장 기각 자신 있다라고 말했었었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장 인사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가 대관식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못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정 비워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머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동훈 비대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높은 인지도와 또 많은 인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외에는 뭐 다른 필승 카드가 없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거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패전 처리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누가 오려고 할까? 저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 정부,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 또 집권여당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출신, 또 검사 출신이죠. 뭐 방통위원장도 중수부장 출신. 이렇게 되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지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매우 신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특수수사를 같이 했던 검찰 조직에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뭔가 그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믿고 일을 맡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제 하에서 후임자가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기 주자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몰리고 권력에 힘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힘없는 대통령의 힘이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으로 가자고 하면 그건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좀 오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인간적으로 신뢰한 것과는 별개로 이 정치권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자에서는 저는 후임자가 빠르게 부각되는 것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는 게 사실은 여기에 좀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 그러니까 본인은 비대위원장이 자기 말을 원래 잘 들어야 되는 사람 내지는 본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거는 좀 약간 약속 대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모양을 잡아서 한동훈 장관이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이니까 비대위원장 갈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한동훈 장관은 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난 안 가고 원하면 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당원들한테 맡김으로써 결국 일이 잘못돼도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모셔간 당신들 책임이다라는 것을 미리 깔고 오려는 굉장히 좀 비겁한 저는 행태라고 보는데 결국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그 말을 비교해 보면 저건 좀 약속 대련하고 있다. 결국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과정 속에서 저도 모르게 대통령이 나왔는데 네.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결국 대권으로 실크로드 깔아주는 거의 그 국면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당일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당정 일체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은 상권 분립의 원칙이 깨집니다.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골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는 것은 반헌법적인 국정 운영이고 심지어 정당법이나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또 국가공무원법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정당 사무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문제가 또 초래될 수 있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너무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결과론적으로는 비대위원장 직이 오면 수락하겠죠. 뭐 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이든 그 지금 여당의 지도부, 임시 지도부든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든 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들기에 저는 올인하고 있다. 근데 물론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선거에 더 불리해질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지금도 가뜩이나 20% 차이가 나고 뭐 어떤 조사에서는 25% 뭐 이 정도 차이 나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뭐 말실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미숙함을 그 인요한 교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거의 선거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감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후폭풍을 갖고 올지를 예감하기 때문에 전 당내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여론화를 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치라고 전 할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웅 의원은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김웅 의원은 뭐 김주애냐,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죠. 후계구도가 얘기되고 있는 김주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서히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물어가고 이제 한동훈 띄우기고. 그거는 좀 잘못된 비유죠. 그러니까 김주애는 딸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한동훈 그 관계는 아들과 딸 뭐 이런 관계가 부모와 딸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한 동체죠, 동체. 아 왜요? 네, 저는 윤석열이라고 쓰고 한동훈이라고 읽고 한동훈이라고 쓰고 윤석열이라고 읽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과거 최순실 박근혜 그 특검 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 그리고 한동훈
장치 검사도 파견돼서 같이 수사를 했었고요. 네, 그랬죠. 그 이후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한동훈 3차장, 네.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 갔을 때도 한동훈 장관이 반부패부장을 했습니다. 대검에서.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법무부 장관하거든요. 아니, 네 번의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주애라고 비유한 것도 뭐 굉장히 창의적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윤한 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한동체. 자, 그제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대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저도 뭐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를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뭐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근데 아무리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비대위는요. 김종인 장관의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아니 본질과 근본을 바꾸지 않는 당에서 누가 온다고 한들 그 사람의 이미지만 소비하고 버려지는 것이지 뭐가 바뀔 수 있겠는가. 저는 뭐 소위 우리가 형사법에서 독수독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나무에서 독뿌리에선 독과일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본질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더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원래 문제였고요. 민주당 원래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변화의 가능성과 조짐이 보였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과거를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전 네. 지금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뭐 쌍둥이 수준이다. 뭐 거울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양쪽 같습니다.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근데 그게 또 적대적 공생관계거든요. 서로 성공을 못하면서 상대방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가지고 본인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는 뭐 양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들이 뭐 해먹는 거 그거야 뭐 더 해먹기 좋은 구조가 되겠지만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인구 재앙과 기후 재앙 속에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좀 젊은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이 기득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더 유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염치가 없고 양심이 없는 짓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한동훈 장관 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뭐 아까 제가 얼핏 대관식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언론에서는 뭐 좀 너무 띄워주고 한 장관도 거기에 부응해서 막 감성 발휘하는 듯한 모습 좀 화면 보세요. 왜 울죠? 일단 저런 모습이 좀 어떻게 평가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정치가 감성 정치를 넘어서 저는 감동 정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뭔가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저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제 국가배상법이라는 그 법률 자체를 법무부가 소관하기 때문에 뭐 개정과 관련해서 유족들 만날 수 있죠. 근데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기 홍정기 일병의 모친을 모셔다가 이제 네. 법무부 TV에서 저게 이제 찍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렇게 찍어서 내보낸다라는 것이 저는 눈물에 대한 그런 감성, 호소하는 이제 감성 정치로 나아가는 것인데 뭐 저것이 뭐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본분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제대로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좀 한동훈 장관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못 차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말까지. 근데 홍정기 일병 모친이 또 눈이 장관님 눈이 우리 아들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참 언론도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의 어디를 좀 콕콕 찔러야지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인기로 저는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정 부분의 성공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의 내공과 그런 콘텐츠들이 또 내지는 정치력이 전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단기간에는 한동훈 장관이 일부 뭐 언론의 주목도 받고 계속 띄우는데 안 뜨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뭐 내공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시험대에 올라가니까 그걸 통과하기는 전 매우 어려워 보인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정기 일병 사건은 이거죠. 2015년 8월 육군의
입대한 일병인데 이듬해인 2016년 3월 6일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와 두통이 생기는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긴 했는데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는 돌려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는 백혈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대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3월 22일 날 새벽 증상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순직과 관련해서 유형을 조금 분류해달라, 좀 더 높아달라 이렇게 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사망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이중배상 금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배상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 유족의 또 청구를 패소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3년 12월 15일 홍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면담을 가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또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재심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도 국가배상 같은 거 해달라 그랬을 때 뭐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주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나라하고 싸움 같은 거 할 때 민간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들도 국가에서 막 요구해가지고 하는 거 안 받아주고 그랬던 것도 해결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이슈를 잘 만든다. 그건 당연히 뭐 언론의 주목이 높으니까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항상 어디 현장 방문 가가지고 기차를 3시간이나 뒤로 미루면서 사진이나 찍는 매우 한가한 그런 장관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것도 한 언론사에서 한동훈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던데,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빵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재를 할 이유 자체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조직에 세금을 왜 줘야 되나, 그 공무원들. 게다가 원래는 청와대에서 하던 기능을 지금 뗀 거 아닙니까?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해가지고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오히려 더 내각에 보내가지고 더 잘하겠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결과는 빵점.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일부 이슈화 시켜가지고 잘했어요라고 칭찬받을 것도 있겠지만은 정작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정치에 물든, 또 정치에 병이 든 그 대통령을 꿈꾸는 장관이 가지고 오는 폐해 아니냐. 전 국민들이 이건 다 피해를 볼 것이다.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에 이준석, 김종인, 양양자, 류호정 등 신당 추진 인사들이 총 집결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제3지대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뭐 저는 당연히 시대 정신을 다원화로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당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네. 뭐 새로운 선택 이외에도 저는 다른 정당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가진 문제 의식에는 저는 매우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뒤에서 이제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선택은 아무리 봐도 전 김종인 위원장 당으로 보입니다. 저 당 그래요?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당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림으로 보면은 저 안에서 가장 돋보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당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차이 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보수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세우는 일, 또 민주당도 진보의 가치를 이제 낡은 거에서 좀 더 새롭게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은 오히려 보수 진보가 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무 좀 편의로운 해석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각 진영에 소속돼가지고 그 진영을 더 바꿔서 좀 더 잘하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양당 다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한번
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저게 뭐 부대찌개 정당을 지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부대찌개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대찌개가 아니라 조금 잘못되게 되면은 굉장히 삐끗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바른미래당이라는 실험도 있었고 그 전에 뭐 민국당이라는 실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정치사 속에서 양당이 싫으니까 비토 정치로 여기 붙어라 모여라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비전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저는 새로운 선택은 비전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인 변호사님 민심동행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저희 민심동행은 현재 창준이 상태고요. 이게 창준이가 6개월의 시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저희도 뭐 빠르게 창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민심동행 같은 경우는 보수의 그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이렇게 격상시켜 보자 해서 수요자 중심 정치로 저희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에 대한 그 반박, 내지는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데 특히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낙연 신당 안 될까요? 근데 저는 저 100명의 의원들이 연설을 하면서 저렇게 힘을 보이고 하는데 근육 자랑하는데 아니 그 이낙연 대표가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 나가서 당을 만들든 뭐에 관심이 많고 그거를 저렇게 전체주의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양새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요. 저거는 민주당의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더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뭐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당을 하시기 위해서라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명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근데 그건 저도 비판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진작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을 만드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미국에만 가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몸값 높이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저런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 정신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좀 조금은 그 정정당당해 보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영향력도 있잖아요. 할 거면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걸 찍어 누르는 분들이나 또 안 나오고 저 안에서 몸값을 높이는 분이나 뭐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의 방향성의 차이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대표가 서로 대선 경선에서 붙었다가 뭐 사감이나 이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감정 싸움 외에는 두 분이 뭐가 노선이 다른 건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겠고 저도 모른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날카롭게 정말 비판하십니다. 조국 신당 가능성이나 뭐 지금 송영길 대표 신당은 사실은 이제 송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면서 조금 암울해지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당 가능성은 그러면 계속 살아 있는 건가요? 뭐 근데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신당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용해인 의원도 한다 그러고 이제 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당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념과 비전을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요.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내지는 우리는 최소에만 합의했으니까 하나만한 합의를 했어. 이런 말 말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그 어떤 방법론인지를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좀 내세우고 승부를 보는 저는 그런 정당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만날까 이게 조금 관심사였는데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서로 안 맞아서.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랑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랑도 개별적으로 지금 만남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이 삼총리 연대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의 그립을 강하게 지면 사당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끌어안아야 될 책임도 네.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 전 총리는 이제 어제 만났다는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좀 급발진하면서 속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서 만나는 것도 좀 어색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님 생각 다 존중하고 나오셔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좀 국민들 앞에 심판받으면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근데 더 이 비판에 대해서 아마 저는 수용 안 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저런 경직성
그리고 구태스러움도 저는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도 찍을 수 없고 민주당도 찍을 수 없고 뭐 새롭게 나오는 분들도 아직 애매모호하고 저는 국민들께서 더 정치권에 관심 가지시고 누가 더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하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가치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서 저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추가 개각을 지금 단행한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총선용 장관 차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게 된 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 채워넣기 이런 정도인 것 같다. 장관 자리 17개 중에서 뭐 10자리가 지금 총선 때문에 지금 비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개각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박문규 산업부 장관 3개월밖에 임명된 지 안 됐는데 지금 딴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거잖아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명된다는 건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장차관 자리가 결국 국회의원을 위해서 거쳐가는 자리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이제 지금 장관에 대해서 영입이 매우 힘들 겁니다. 이게 이제 레임덕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 거의 레임덕이 왔다고 봐요. 그래서 와서 지금 장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박문규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뭐 3개월, 5개월, 6개월마다 지금 자리를 바꿔가면서 경력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국정 공백을 넘어서 뭐 국정 학원이냐, 무슨 네. 경력 쌓아주고 스펙 달아주는 곳이냐. 그래서 박문규 장관도 3개월 만에 지금 총선 나간다는 건데 3개월 동안에 장관을 한다? 이거 뭐 인턴 장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국정 운영의 무게감과 책임감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안한 사람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저는 매한가지다.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5년 동안 맡겨놨는데 그 일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질 것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도 인턴 장관이냐 이러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해볼게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인재 영입이 한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8일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다음에 하정운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등 뭐 5명을 영입을 했다 그러고요. 민주당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알려진 박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재성 세솔테크 고문 이런 분들을 인리어 영입 인재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3호 인재로 류사명 전 총경을 영입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 여야의 이 영입 인재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인재인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 인재 영입 방식이라는 것이 한국 정치를 망쳐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당 내부에 있는 기득권들은 그대로 유지 강화되면서 본인들의 낮아진 그런 이미지라든지 불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각계에서 인정받는 분들을 데려다가 또 소모하고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과거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인요한 교수가 똑같은 꼴을 당하다가 지금 본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이 자성하지 않고 내부에서 인재들을 길러내지 않고 저런 식으로 액세서리나 소모품 가져다가 소비하고 버리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갈 것인지 이것은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쯤 되면은 국민 기망 정치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경찰국 신설 반대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을 민주당에서 했던데 전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요? 결국 류 전 총경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뭐 지지도 보내고 좀 올바른 소리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영입이 돼가지고 하다 보면 이분이 그동안 했던 주장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 박정훈 전 대령도 지금 정치권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나왔고 박 전 대령도 입장을 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 뭐 정치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치를 하려면은 정정당당하게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정치인이 돼도 늦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본인의 그런 명분까지도 다 뒤엎으면서 이렇게 액세서리 소모품으로 소비되는지 매우 안타깝고 저는 뭐 이분이 그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냈더라도 전 그거 이제는 다 신용이 뒤집어진다. 매우 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류삼영 전 총경이 나를 영입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앞으로 당을 위해서도 중요할 테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쪽 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우리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통몰에서 연말 시즌을 맞이해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에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참 예쁩니다. 저도 그 브로치 같이 생긴 거, 저 가운데 있는 거. 저 귀걸이인지 브로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욕심이 납니다. 견물생심이군요. 자, 통통몰에서는요, 2023 감사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통통몰을 사랑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는데요. 23분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12월 20일까지 통통몰 상품을 구매하신 분은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요.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통몰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도 있습니다. 뉴스마트 멤버십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뉴스마트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뉴스인사 프라임 화요일 코너 서초해봄 시간에 오늘이죠. 오늘 서초해봄 시간에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면 한 번에 추첨해서 주얼리를 드릴 것이고요. 오늘 하루만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또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우리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뉴스마토의 이승영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벌써 한 차례 겪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독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번 괜찮으세요? 주말에 겪고 아직도 약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좀 컨디션 회복이 안 됐겠네요. 네, 조심들 하세요. 네. 우리 노 변호사님 이건 보호하려면 셉니다. 거기 막 하나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스크를 쓰고 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독감 예방주사도 맞았고, 잘 네, 알겠습니다. 또 감기도 몇 번 걸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와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긍정 평가가 30.7% 나왔고요. 네. 부정이 64.4%. 우와, 이거 지난번보다 떨어진 거죠? 네, 2주 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2주 전보다 긍정은 한 1.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1.5%포인트 올라갔고, 네. 긍정은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야, 근데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네.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은 일단 60%대는 고착화됐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이제 이 긍정 평가 지지율이 30%에서 왔다 갔다, 못할 때는 20%대로 떨어졌다가 조금 30%한 초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국정 지지도가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37%에서 턱걸이로 30%대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왜냐하면 2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LS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8명이고 응답률은 6.4%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이 상승을 하고 긍정이 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재벌들을 동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위기 상황이고 거의 뭐 2% 성장률이 아니라 1%대로 내려앉을 판이다. 근데 이게 IMF 때라든지 경제 위기 때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는데 이렇게 굉장히 위기감들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뭐 이재용, 최태원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같이 술을 먹었다. 라든지 뭐 이런 보도들이 지난주 내내 이어졌고요. 그리고 한편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사퇴를 또 시켰는데 이게 네. 또 용산의 입김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국회까지 좀 좌지우지하면서 재벌들하고는 또 해외에서는 술자리 논란 일으키고 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고발이 된 것이 중앙지검에 형사부 배당된 게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제 급부상 되면서 주류하고 비주류가 극명하게 대결했지만 이러한 여러 부정적인 그 뉴스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그 재벌 동원, 그 총수들
데리고 어디든지 떡볶이도 먹고 네. 해외도 뭐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실익은 없고 순방 가서 엑스포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삼성이 다 해놓은 거거든요. 숟가락 얹은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1등 공신인 이준석 전 대표 내쫓았죠. 근데 자신이 또 억지로 앉혀가지고 대표 만든 김기현 대표도 또 내쫓았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엔 또 한동훈인데 예, 봐야죠 어떻게 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지금 썩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서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또 불편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 조중동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망하겠는데 총선? 하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은 대통령이 잘 되길 너무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바라는 때. 마음이긴 한데. 아니, 지금 정확하게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까 당황하거나 화가 난 거죠. 그럴까요? 예, 아니, 대통령께서 뭐 신문 안 보시고 유튜버 본다 이런 네. 얘기 많잖아요. 그거 반. 그리고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반. 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통령과 한 몸인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잘해야 우리도 사는데 좀 잘해라 좀 이러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주당이 43.9%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4.3%,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14.2%나 나왔고, 정의당 2.4%, 기타 다른 정당이 4.3%네요. 정의당은 2.4%. 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꽤 높네요. 14.2%. 네, 무당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10포인트 가까이 계속해서 차이가 나는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변동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은데, 이게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게 벌써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여러 가지 뭐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중도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당을 좀 더 찍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청권에서 원래 박빙이었었는데 이번에 좀 민주당이 올라갔다면서요? 네. 원래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좀 계속 좀 우위이긴 했어요. 네, 우위이긴 했습니다. 우위이긴 했고, 네.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지지자들이 이제 이 정도는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40%, 국민의힘은 한 30%. 나머지 이제 층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게 이번 총선이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제가 어제 부산 재판에 갔는데요. 택시를 탔거든요. 법원 가느라고. 근데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사님께서 막 엄청 빨리 달리시면서 부산 택시가 최고죠. 예, 그러면서 막 신호등 위반하시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마시라 그랬더니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반대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준다. 진짜요? 네,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더니만 내가 이제 우리 편 아니면 안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의 인심이나 민심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덕분에 안 늦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그 기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반대편이 나오시면 지연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 끝나고 부산역으로 가서 KTX 타려고 그러는데 간당간당 했어요. 이 기차표가.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저한테 뭐 딴 얘기는 안 하시고 막 열심히 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어제 그래서 행복했다는 거 아니까 아주 살짝. 근데 어쨌든 민심은 썩 지금 거기도 좋지는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송영길 대표가 오늘 새벽에 사실은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당 지지도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줄 소환이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명, 최대 20명까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얘기 나왔던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소환이 되는데 지금 검찰이야 뭐 총선 앞두고 그 조절하겠죠? 속도 조절해가면서 하겠죠. 네. 그게 영향을 글쎄요. 예.
얼마나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부도덕한 집단이다. 뭐 이런 인상을 주기에는 뭐, 예. 그럴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총선용으로 뭐 수사를 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노리는 효과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고 앞으로 20일 동안 그 재판 열리기 전까지 수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나머지 그 정당대회에서 그러면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추가로 계속해서 소환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총선 때까지 이렇게 완급 조절하면서 계속해서 줄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전 대표는 구속돼 있고 현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돈을 받았다. 부패 집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장 판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격을 너무 심하게 받았거든요. 제가 그 서초동에 재판하러 가면 아직도 플랜카드가 계속 붙어 있어요. 그 부장 판사에 대해서 욕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례적으로 제발 판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번에 영장 발부 안 하면은 너네 정말 완전 좌빨이야. 이런 식의 또 어떤 그 무언의 압력이 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전격적으로 증거인멸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 구속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벌써 그 사건 터진 때로부터 언제인데 압수수색도 몇 번이나 했는데 증거인멸 얘기한다는 거가 조금 뜨악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 법적인 판단을 두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는 저 사법부에 대한 또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식의 분석이나 해석은. 맞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인터뷰했던 것이 또 재조명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그 참고인들한테 전화 좀 돌린 것이 이게 어떠한 뭐 증거인멸이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히 수사를 받게 되면은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적시가 되면서 두 개 같이 이제 매칭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가 약간은 좀 소명된 것처럼 좀 적시가 된 사안이 면도 중대하다 그러면서 예, 소명됐다 된 면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거고 이게 보통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어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내가 일부러 프랑스에서 왔는데 그동안 수상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 자,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인데요. 자, 민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거는 이제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이준석 신당이 신당을 따로따로 물어본 결과입니다. 네. 민주당은 40.7%, 국민의힘 30.4%,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8.4%, 이낙연 신당이 6.6%,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7.2%, 기타 다른 정당이 3.0%, 잘 모르겠다 2.1%, 정의당이 꼴찌를 했네요. 1.6%.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을 빼고 했을 때는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1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8.4% 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10% 넘게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준석 신당이 차려지면 어쨌든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간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낙연 신당도 6.6%나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힘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국힘은 거의 4% 가까이, 그러니까 3.9%가 하락되고 두 신당이 각각 창당될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3.2%가 빠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네요. 지난번에는 뭐 17%밖에 지난번에 되잖아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 그 같이 물어봤죠. 그때 네. 17% 나왔어요. 네. 17%.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시간을 좀 끌면서 꾸물꾸물거려서 그런 거 약간 아니에요? 참신함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신당 안 피로감.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나 좀 잡아줘. 강력하게 잡아줘.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지 말고 나를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전부 다 점점 이제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은 다 당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낙연 신당도 지금 기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말미를 주겠다, 12월 말까지. 근데 이 질문 문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 신당 지지율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남녀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커요. 맞아요.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들은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준석 신당은 남성 중에 12.3%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했어요. 근데 여성은 4.6%밖에 안 됩니다. 아, 여자들은 좀 싫어하는군요. 이준석 신당은. 싫어할만 하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싫어할만 해요? 예. 아, 근데 류호정 의원하고 금태섭 전 의원하고 또 하는 신당도 여성 병역 뭐 네. 의무제도 얘기하면서 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속 보이는 얘기였죠. 젠더 이슈 그 유호정은 네. 자, 어쨌든 이낙연 신당 6.6% 지금 나왔는데, 자, 둘을 합쳐서 한번 좀 보는 것도 있었죠. 네. 낙성연대. 이낙연, 이준석이 합쳐서 신당을 만들 경우를 네, 어떻게 물어봤습니다. 됩니까? 민주당이 39.6%, 국민의힘 31%,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11.4%, 지지하는 정당 없음 8.3%, 기타 다른 정당 4.1%, 정의당 3.6%, 잘 모르겠다 2.1. 야, 지지하는 정당 없으면 아까 두 당만 있었을 때는 14%가 넘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낙연, 이준석이 좀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그 중도 사람들을 좀 데려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두 신당이 연대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같이 만들었을 때는 민주당이 더 많이 하락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3%나 지지율이 하락하고요, 국힘은 3.3%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당이 연대할 경우에 나이대하고 지역을 좀 보면 20대와 30대가 고르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15.4% 20대에서 30대에서는 11.7%를 기록하고요. 네. 그리고 이 이낙연 신당이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광주 전라도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 그리고 이준석이 뭐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은 예상됐던 반대, 특이한 것은 두 신당이 합쳐서 만들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 각각 원래는 5%, 6% 정도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연대에서 하나로 만들면 12.3%로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호남 정당, 뭐 경상도 정당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지지율이 획득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다. 무당층,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29%의 지지율을 얻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12.6%나 국민의힘 8.5%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무당층에서. 자,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두 분이 맞아요? 아니요. 교집합이 없어요. 안 맞아요? 네, 없습니다. 근데도 신당을 둘이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렇게까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래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다고 하고 또 신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니까 뭐 이번 조사에 넣었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욕을 먹지 않을까. 예. 호남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초이님께서 댓글로 낙석연대 제3지대 도대체 뭐가 새로운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탕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비전은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끼리 양쪽 당에서 좀 팽당하는 느낌이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낙연 전 연합하는 거 대표는 아니냐.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 그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도왔더라면 네. 0.7%포인트 차이 넘길 수 있지 않았냐. 이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생긴 그런 응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없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나 어떤 얘기는 반성이나 없고 뭐 미안함 없고. 계속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비명계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원망스러운가 봐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뭐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태섭 신당과 이 3자가 오히려 제3지대가 모두 다 모일 가능성도 사실 제기가 되고는 있잖아요. 이번에 금태섭 그 신당 창당 대회 하는데 이낙연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다 이제 그 뭐 축하 메시지 보내오면서 다 만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또 선거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중도를 끼고 가운데로 다 모이는 식으로 이념적으로도 좀 극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막 이합 집산하는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썩 희망을 안 가지는 게 결국 가치관이 이렇게 서로 다르면 같은 사람들끼리도 맨날 싸우고 나중에 찢어지고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상과 서로 다른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끼리 근데 결국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는 건데 그분들이 모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특별히 장래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데 김기현 대표랑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차기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좀 물어보신 게 있죠. 예, 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직 사퇴 이게 국민의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분들이 32.8%,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6.7%, 잘 모르겠다 2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TK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장제원, 뭐 김기현 이 특별히 의미가 행보가 없다 이런 건가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더 높았어요. TK에서도. 근데 이제 국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68.7%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6.9%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별다르게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새롭지도 않다. 참신하지 않다는 건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50% 가까이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국힘 지지층에서만 좀 도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 1년 반 동안 집권하시면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임시까지 합하면 6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 그러니까 맨날 비상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세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도 임시직이라고 다들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고 끝판왕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 아니냐. 빨리 와라. 그러니까 별로 이제 김기현 대표 체계가 바뀌는 게 뭔가 좀 새로운 비전이 보인다든가 뭔가 큰 변화라든가 이렇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매번 비상 상황인데요. 그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걸 아시죠? 누굴까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지금 고양이 목에 그야말로 방울을 안 걸고 있잖아요. 네. 그겁니다. 다음에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한번 넣어가지고 또 여론을 한번 확인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주범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되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여론조사는 여기까지이고요.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우리 쇼미더 영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했고 김기현 대표 물러났는데 여러분은 국민의힘 위기 극복을 위해 불출마 결단을 해야 할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너무 노골적인데? 네. 총 5,6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야. 결과를 보면 네. 72% 기타에 몰려 있습니다. 보니까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등 검사 출신 이렇게 돼 있어요. 70억. 아니 아직 나온다고 말도 안 안 하셨는데. 했어요.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벌써. 예, 야. 그리고 17%가 권선동, 이철규, 윤한홍 등 원조 윤핵관 이렇게 돼 있고요. 5%가 원희룡, 이영 등 정부 관련 출신, 4%가 김기현 딱 있네요. 김기현 또 나와요? 네, 이미 이제 안- 불출마까지 해라. 불출마해라. 나머지 2%가 윤재욱 등 중진 지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타가 한동훈 등 검사 출신이거든요. 기타에 몰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유진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마. 뚜껑? 뚜껑 뚜껑이 열리게. 의미가 있군요. 네. 예. 유저 UW4님께서 윤석열 탈당이 보수의 살 길이다. 야, 이렇게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유저 HV55님께서 가장 큰 잘못을 한 부류는 정치검찰입니다. 상대의 단점은 티끌이고 자기들 문제는 대들보인데 현재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면 법기술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길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자기 문제는 대들본데 상대 단점은 티끌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보면 법기술의 극치다. 정치검찰이 가장 문제다. 네, 또 다른 분도 같은 의견 아닙니까? 예, 정치인 수사를 해봐서 정치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유저 OJ8M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이분 댓글이 참 상당히 인상이 있다. 유저 Z56님께서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만 알려드립니다. 한번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통령 부부가 그래도 성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지금 벌이는 이 행태들이 이해가는 분이 있어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큰 그림이 안 보이세요? 국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통령 부부 어리버리해 보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본인들 입으로 말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국힘 박살내러 왔다. 엑스맨인가요? 그러니까 엑스맨이라 이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게 이런. 트로이의 목마인가요, 지금? 대통령 부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수를 박살내러 왔다. 뭐 이런 건가요? 대통령께서 하셨던 녹음도 있잖아요. 나는 뭐 그 당도 싫고 이 당도 싫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가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알려주지 마시고 저쪽에다 알려주십시오. 네, 또 다른 분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슬로우킴님께서 검사 출신이 불출마 선언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게 뒤로 쏙 빠져 있다가 이번 선거 국힘이 참패하고 패배 책임지고 사람들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검찰 출신들이 꿰찰 수도 있다고 봄. 차라리 한동훈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고 선거 패배하면서 시원하게 날아가는 게 나을지도. 이야, 진짜 한동훈 장관은 이래저래 여기저기서 관심들이 많은데 오히려 비대위원장 맡고 선거 패배해서 시원하게 날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자,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영친 여러분들 속 좀 풀리셨는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최진봉 교수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뉴스 인사 프라임은요, 오늘부터 유료 멤버십 서비스,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뉴스마트 멤버십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신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 화요일 코너 서초해봄 시간에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면 한 분 추첨해서 주얼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들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